안녕하세요. 가족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본격적으로 사용적인 위고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들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처방할 때 이제 BMI 기준을 맞추지 않고 처방을 한다거나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상황에서 체중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처방이 내려지는 것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조금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제대로 처방이 됐고 잘 주사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위고비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들과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이제 한 4년 전부터 처방이 시작된 미국 시장을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 이제 모든 분들 알고 있는 그런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치료가 이제 처방이 시작이 됐고 15% 이상, 한 16% 정도까지도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는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1월 이제 둘째 주 정도 됐으니까 벌써 이제 다음 단계 0.25에서 0.5로 이제 용량이 업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환자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없으면 용량을 조금씩 다음 단계에 올려서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위고비가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소 결핍이 생길 가능성이 생각보다 있다. 제가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주로 60이 넘은 그런 이제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복용을 좀 권유해드린 편인데, 저런 분들은 이제 경구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위고비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할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체력이 너무 빨리 빠지고 그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위고비가 이제 한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관련 영양제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컨스턴스라고 해서 위고비죠.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GI 이슈, 특히 이제 오심, 울렁거림이라든가 토하는 증상, 설사나 변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영양소가 이제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아니면 소화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영양제로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이제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를 좀 덜 하시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된 경우는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영양소 중에 이제 비타민 D라든가 칼슘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그 골밀도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 바이타민 K, 마그네슘 등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양이 줄다 보니까 멀티비타민도 섭취하라고 권고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밑에는 제가 아까 이 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위고비가 특히 이제 위장관 증상, 부작용으로 부역감, 구토, 변비, 설사를 자주 일으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적절한 영양소 흡수가 되지 못하고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와 있죠. 세마글루타이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GI 이슈가 있다. 네. 위장관 증상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위장관 증상이 생겼으면 큰 부작용은 아닌데 뭐 흔히 일어날 수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아니면 처방받았던 위고비를 내원하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영양소 결핍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서히 이제 체중이 감량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거든요. 용량 올렸을 때.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영양소를 좀 채워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이제 먹는 양이 좀 줄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뻑뻑하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특히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들은 들어오면 좀 거북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먹기 불편하니까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쉽게 느껴가지고 이제 단백질이나 고기나 계란을 좀 안 먹게 되면 이제 근육이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음식을 안 먹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감소하죠. 그래도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야 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살을 뺐지만 결국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위고비를 끊는 순간 급격한 요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리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서 근육 감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상 인바디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위고비파를 하려면 프로틴 쉐이크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있고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죠. 비타민 D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위고비2와 관계없이 보통 현대인들은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본다 하더라도 노출량이 뭐 되게 짧아요. 그리고 옷으로 다 가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위고비를 사용하면 단맛이 떨어지니까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덜 먹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지방 분해도 안 되지만 피로감, 근력, 통증, 손발 저림들이 잘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체중 감량이 되면 사람이 좀 피곤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기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극심한 피로감과 근육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적인 게 이제 칼슘이 되겠습니다. 칼슘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뼈, 그죠? 근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신호 전달 물질로서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류, 그러니까 혈액의 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호르몬 분비할 때도 이 칼슘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보통 칼슘 하면 뼈밖에 생각 안 하시는데 이 칼슘의 역할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육을 만약에 사용했을 때 칼슘이 없으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쥐가 자주 난다 이런 분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 경우예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근육의 수축 이완을 일으키는데 신호 전달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혈액순환, 호르몬들을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고비 사용해서 칼슘 섭취가 좀 줄어든다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 위고비를 할 때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칼슘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좀 우유, 요거트 좀 싫다 그러면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비타민 B12. 잘 모르시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비타민 B12. 비타민 B12도 생각보다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B의 이제 종류 중에 하나겠죠. 비타민 B12니까. 이 코발라민은 혈액과 신경세포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DNA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빈혈을 막는 데 도움을 주죠. 또 이제 지방 대사까지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와 함께 사용할 때 비타민 B12가 12가 많아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감량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또 비타민 D, B12가 결핍이 되면 피로, 두통, 창백한 피부,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많이 들어있는 고기나 계란, 유제품 등을 자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놓칠 수 있는데 비타민 B12도 조금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고비 사용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게 철분입니다. 철분. 철분은 이제 많이 아시는 게 빈혈이죠. 결핍성 빈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네미아라고 빈혈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철분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철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신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절대 부족하면 안 돼요. 왜냐면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우면 잘 안 움직이죠. 그러면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결국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분은 꼭 섭취를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두통, 두근거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분은 실제로 이제 혈류 안에 있는 철분도 있지만 저장철이라고 하는 그런 페리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넣어줘서 철이 혹시 부족할 때도 저장철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철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철분은 보통 이제 붉은 살코기나 해조류, 시금치, 케일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위고비를 사용했을 때 식욕 감퇴, 식욕 감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영양소 결핍을 우리가 꼭 보충해줘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꼭 보충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비타민 D가 되고, 세 번째는 칼슘, 네 번째는 비타민 B12. 잘 모르지만 코발라민이라고 하죠. 네, 섭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철분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양소는 결핍이 되지 않도록,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챙겨서 복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고비 효과도 더 증가가 되겠죠. 네, 다이어트 열심히 사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위고비니까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면 좋겠죠. 네, 오늘은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